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FRA, Free Route Airspace입니다. 이것은 최근 유럽 ATC의 방향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도에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2021년 말을 기준으로 FRA를 시행하고 있는 구역들의 모습입니다. 2022년 말에는 스페인을 포함하여 더 많은 국가에서 FRA를 시행하게 됩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말에는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FRA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FRA, Free Route Airspace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국어로 직역하면 경로가 자유로운 영공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정해진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특정 웨이포인트들을 다이렉트하는 방식으로 비행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공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 내비그래프 차트에서 소사드 지점 그리고 오부카 지점 사이를 다이렉트하는 방식으로 경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차트상에는 이러한 길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두 웨이포인트를 다이렉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각 웨이포인트들을 다이렉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공이 바로 Free Route Airspace FRA입니다. 일반적으로 FRA는 높은 고도에서 설정됩니다. 낮은 고도에서는 공항 출도착 트래픽으로 인하여 혼잡하기 때문에 정해진 항로를 통해 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RA는 Flight Level 2, 4, 5 이상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고도에서의 관제 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를 관제하고 있는 암스테르담 레이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관제하고 있는 브뤼셀 컨트롤, 독일 북부 지역을 관제하고 있는 브레멘 레이더, 독일 서부 지역을 관제하고 있는 랑겐 레이더, 독일 동부 지역을 관제하고 있는 뮌첸 레이더가 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는 이 5개의 구역이 단 2개로 합쳐집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독일의 북서부 지역까지 4개의 국가가 하나로 합쳐진 마스트리크트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곳은 특정 국가가 관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로 컨트롤이라는 국제기구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독일의 구역은 라인 레이더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심의 경우 마스트리크트 레이더 혹은 라인 레이더가 접속하지 않았을 때는 원래는 낮은 고도만 관제를 하는 암스테르담, 브뤼셀, 브레멘, 랑겐, 뮌첸이 대신 관제를 합니다. 라인 웨스트의 경우 플라이 레벨 2, 4, 5 이상으로 설정이 되며 24시간 FRA 구간입니다. 라인 노스는 플라이 레벨 2, 8, 5 이상으로 설정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4시간 FRA 구역입니다. 이 지역에 플라이 레벨 2, 4, 5에서 2, 8, 5 사이는 브레멘 이스트로 이름이 붙어지는데 야간에만 FRA로 지정이 됩니다. 라인 이스트의 경우 플라이 레벨 3, 1, 5 이상으로 설정되는데 이곳도 24시간 FRA입니다. 이 구역에 플라이 레벨 2, 4, 5에서 3, 1, 5까지는 뮌첸 이스트로 이름이 붙고 야간에만 FRA로 지정이 됩니다. 여기서 야간이란 세계 표준시로 22시 30분부터 04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이제 FRA에서 경로를 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웨이포인트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웨이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각 국가의 차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웨이포인트 옆에 5가지 알파벳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RA 영공을 통과할 때는 엔트리 포인트로 들어와서 중간에 인터미디에이트 지점들을 지나서 엑시스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 인터미디에이트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으며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영공의 저고도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는 시드의 끝 지점을 지난 후 디파처 지점을 거치고 엑시스로 나가게 됩니다. 도착 비행기는 마찬가지로 엔트리로 들어와서 어라이벌 지점을 거친 후 스타의 시작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독일 라인 구역의 차트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 경계점에는 E 또는 X로 써있는 알파벳이 적혀있고 2개 모두 적혀있는 곳도 있습니다. 2개 모두 적혀있는 곳은 영공에 진입할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폐셀 지점 같은 경우에는 2만 적혀있는데 영공으로 들어올 때 폐셀 지점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나갈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으로 경로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발행하는 차트에 부록에 있는 엑셀이 필요합니다. 이 엑셀에는 어떤 웨이포인트에서 다른 웨이포인트를 다이렉트 할 수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예시로 구밀에서 라시스는 플라이 레벨 3, 2, 5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고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1번의 조건은 브레멘 구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 2번의 조건은 보르츠와프로 착륙하는 비행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는 H23으로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이 경로를 내비그래프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부밀 지점에 들어와서 라시스 지점으로 다이렉트하는 경로입니다. 중간에 다른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다이렉트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어떤 웨이포인트들을 다이렉트 할 수 있는지 나타낸 차트입니다.
하지만 다이렉트 할 때 제한 조건이나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설정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차트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엑셀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FRA에서 웨이포인트를 다이렉트하는 방식으로 비행 경로를 짜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스페인 팔마까지 비행 경로를 짜볼 것입니다. 플라이트 레이더에서 이 구간을 직접 운행하는 라이언에어의 비행 경로를 찾아보았습니다. 함부르크를 출발해서 서쪽으로 내려가서 룩셈부르크를 지난 후 프랑스 영공으로 바로 진입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비그래프에서 오토 라우트로 경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 경우 함부르크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굉장히 돌아간 후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브리프를 통해서 경로를 계획해 보겠습니다. 심브리프를 통해서 경로를 계획했을 때는 아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제가 원하는 경로는 아닙니다. 이 경로를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먼저 함부르크의 시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마스트리크트 구역의 차트를 통해서 바숨이란 지점이 디파처 커넥션 픽스로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시드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숨 지점에서 항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포인트들을 다이렉트하는 방식으로 경로를 짜보겠습니다. 함부르크를 출발한 비행기는 바숨 지점 이후 찰리 오스카 리마를 다이렉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내비그래프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바숨에서 찰리 오스카 리마로 다이렉트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찰리 오스카 리마에서 엘벳 지점으로 다이렉트를 합니다. 이 구간은 플라이 레벨 265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데 주간에는 플라이 레벨 385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엘벳 다음은 오보른 지점으로 다이렉트를 하고 오보른 다음에는 모록 지점으로 다이렉트를 하겠습니다. 이 두 구간은 모두 특별한 조건 없이 24시간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더 빠르게 엘벳에서 모록으로 바로 다이렉트가 가능합니다. 저는 야간 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엘벳에서 모록으로 바로 다이렉트를 했습니다. 모록부터는 원래 있는 항로인 어퍼 노벤버 852 항로를 사용하여 목적지인 스페인 팔마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함부르크에서 팔마까지 항로의 모습입니다. FRA 구간에서 정해진 항로를 사용하는 대신 정해진 웨이포인트들 사이를 다이렉트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총 경로 길이를 굉장히 단축시켰습니다. 지금까지 FRA 구역에서 경로를 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설명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아쉬웠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